마켓무버입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크래프톤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2조 7천억 원, 영업이익도 1조 1,8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대 성장률을 달성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무려 119%가량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고요. 올해 역시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은 5년간 연평균 20%씩 매출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IP가 성장을 한 게 이번 실적의 주요 키포인트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해 동시 접속자가 최대 89만 명을 달성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입지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의 실적 발표 후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요. 연간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5년 후에 매출 7조 원 그리고 기업 가치는 2배가량 증가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최대 실적 그리고 포부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4개의 증권사의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두 곳은 목표 주가 상향을, 두 곳은 투자 의견 하향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4곳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건요. 실적 잘 나오긴 했는데 기대치는 못 미쳤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은 곳은요. 우선 대표적으로 메리츠 증권이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더 높아질 시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조이가 위시리스트 톱10에 들어가 있고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 목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히려 하향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고성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실적과 신작 기대감, 메리츠 증권이 말한 것처럼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이미 그런 기대감이 다 반영이 돼서 목표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펍지에 대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는데 과금 피로도가 높아졌고요. 지난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다면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펍지를 대안할 만한 그런 대안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크래프톤에는 그러한 대안 게임이 없다라는 게 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내놓은 곳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교보증권인데요. 목표 주가 41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는데 펍지에 대한 프랜차이즈와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신작에 대한 그런 제작의 여건이 확대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6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목표 주가 하향했고요.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아야지 그래야지 주가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래프톤 엇갈리는 투자 의견 속에서 과연 주가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앞으로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DB하이텍.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몇 거래일 동안에 이번 주 동안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길게 봤을 때는 아마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근호 이사님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다 반등을 줬는데 혼자 안 올라가다가 2월 달 들어서 약간 좀 늪부지런난 듯한 느낌인데요. 이 DB하이텍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재료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 재료는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구 환신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IT 기기들을 신제품을 구매를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반납을 하면은 보조금을 준다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IT 관련 산업들도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DB하이텍이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이제 부천의 본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충북 음성에도 이 공장이 있는데 작년에 평균 가동률이 한 70% 정도 되는데 벌써 85%가 넘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분기에 해당 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돼서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기가 이제 시장 선점을 놓고 굉장히 크게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삼성전기 보면 이제 MLCC로 이제 어떤 캐시카우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리콘 캐퍼시터가 나오죠. 실리콘 이제 콘덴서를 해도 되는데 MLCC를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대체하는 실리콘 콘덴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DB하이텍은 6월 달 정도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삼성전기는 우리는 이미 외국과 국내 관련사 관계사들한테 이제 그 샘플을 제공을 해서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캐퍼시터 관련돼서 이제 올해 굉장히 핫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 역시 좀 양호하고 이틀 정도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틀 정도 급등을 하고 이틀 정도 약간 기간 조정 상황인데 윗방향을 좀 충분히 좀 열어놔도 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마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마트가 그런 미운 오리 새끼에서 100조가 되는 날이 거의 머지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 전에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요. 어저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거의 그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한 10중 8구는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기업 가치 재고를 또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저 배당률을 지금 최저 배당액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면서 25% 상향을 시켰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자사주 소각 매각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사주 총은 한 56만 주로요. 전체 유통 주식의 한 2% 되는 수량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이번에 이마트가 사실은 2023년도에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또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마트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영업 이익 금액 자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좀 지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마트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자회사들의 성장이 좀 눈에 띕니다. 쓱닷컴이라고 불리는 SSG닷컴이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좀 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 3조 원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1,900억을 찍어가면서 이마트의 실적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마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마트를 두고는 뭐 증권사에서도 의견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본업 경쟁력이 강화되기까지는 아직은 판단 보류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이민 전문가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저점 찍고 좀 올라갈 그러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대동인데요. 5%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 기업 왜 보실까요? 이제 가장 최근에 난 모멘텀 좀 살펴보면 여중구라고 이제 그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장을 지내시고 미국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로봇 분야의 세계에서 굉장히 좀 알아주는 권위자분이죠. 이분이 이제 대동 로보틱스 계열사죠. 예, 이제 대표로 선임이 되셨는데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와 관련돼서 이제 AI 로봇을 접목시킬 굉장히 노력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미래 어떤 비전에 대한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동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돼서 대동 그다음에 TY 동양물산이죠. 많이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동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우크라이나에 한 300억 원어치 트랙터를 또 판매를 했어요. TYM은 그냥 기부를 했고 이 차이가 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중소형 트랙터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부분 나라가 이제 벨라루스 기업들이었었는데 벨라루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친은 러시아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벨라루스 농기계들이 다 퇴출을 했어요. 그 자리를 이제 대동이 메우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동이 좀 어떤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기업을 굳이 뭐
굽어진다라기보다는 두 기업을 모두 사도 되고 실질적으로 대동이 좀 약간 나아 보긴 하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종전이 아니더라도 대동은 지금 자리에서 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도 있어 보이고요.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동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JVM입니다. 오늘 뭐 움직임은 없는데 움직임 없는 종목을 마켓 무버에 굳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JVM 하면은 상당히 좀 생소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남들이 다 아는 종목 따라가봤자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무버 시간에는 찾지 못하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JVM이라는 종목 뭐 하는 회사냐? 말 그대로 약국에 저희가 약국에 딱 가면은 약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 자동 포장재 기업입니다. 자동 포장하는 기계를 솔루션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약사님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 약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이잖아요. 그거를 소분하는데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JVM의 기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VM이 매출이 한 1,594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07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액으로 끌어나왔고요. 결국에는 JVM이 하는 게 뭐냐? 로봇팔을 그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자동 약을 조제를 시켜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로보템하고도 또 엮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JVM은 이제 2016년에 한미사이언스한테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39%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영향으로 한미 약품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 구성비를 본다면 내수가 한 53% 되고요. 수출 비중이 한 47%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현재 플라스틱 병으로 조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파우치 형태로 많이 지금 이전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전이 되고 있으니까 JVM의 미주 시장에 공략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신다면 저는 주가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JVM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